첫걸음을 뗀다는 것은 긴장되는 일입니다. 아기가 처음 떼는 첫걸음에는 아이의 온 힘과 가족의 응원이 모여 감격의 순간을 만들어내지요. 첫걸음을 뗀다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면서 혹여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첫사랑의 두근거림처럼 말이지요. 오늘 저는 긴장되고 설레는 그 첫걸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마을 라디오 통통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박광수 인사드립니다. 통통라디오는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시작하는 마을 라디오로 성동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차이,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고 서로 챙겨주며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마을 라디오. 때론 장터의 북적거림처럼, 때론 차 한잔 마시며 음악 듣는 카페의 여유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의 첫 곡 양희은의 행복의 나라로 보내드립니다. 장막을 거두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게 봄과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전등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통통라디오에서는 우리 마을의 활기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합니다. 현장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스케치의 최건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 기자. 나누리 기자단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자단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나누리 기자단은요,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기자단으로 우리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성공기를 비롯해서 장애 관련 정보나 복지관 지역에 있는 소식을 취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누리 기자단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나누리 기자단은 장애인으로 기자단 활동을 원하시는 분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나누리 기자단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3월 17일 날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을 한 현장인데요. 먼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사의 취지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예요. 19세 이상이면 그 권리 행사하시길 바래요. 됐죠? 우리 복지관에서는 매년 장애인분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선거 관련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4월에 선거도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들을 장애인분들에게 좀 진행을 함으로써 좀 올바른 선거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 투표 같은 경우는 전 장애인분들이 참정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었지만 오늘 교육의 주 내용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선거 방법이나 선거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었는데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신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이해 능력이 좀 낮으셔서 선거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은 교육을 진행하게 됐고요. 또 그런 분들은 특히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진행할 때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 대상이 그래서 발달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아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죠.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참가한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진행한 성동구 선관위 측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동구 선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많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저희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거날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2층이나 3층 만약에 투표소에 설치가 되면 거기 장애인 시설 같이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그런 장애인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타기 위해서 경사로 같은 걸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투표소까지 본인이 원하는 투표소까지 저희가 이동을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투표소 오셔가지고 자기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투표소까지 가시기 어려운 분들께는 교통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군요.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실제 투표를 경험할 수도 있었나요? 네, 바로 이날 교육뿐만 아니라 모의 투표도 진행되었는데 투표 진행 절차에 따라서 실제 투표 현장과 거의 같은 모의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직접 참여한 여러분들께 참가 소감을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투표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은 투표는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연습을 하니까 더 이제 실제로 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는 식으로 하니까 어렵진 않았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신 거예요? 네. 그럼 몇 번 해보신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투표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만만. 네.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조금 어려워.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려워요? 도작진 거, 도작진 거. 어려워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해보니 좋을 것 같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인터뷰여서 서툴고 어색해서 머뭇거렸는데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대답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씩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최 기자는 이번 취재를 다녀오시고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제가 다녀오고 나서 이러한 교육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선거일이 다가오는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기간이 아니어도 투표의 중요성이나 기본적인 투표 방법들을 장애인분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들으신다면 일단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소식 계속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 1등, 금메달, 우승, 승리. 어느새 우리는 2등은 기억하지 못하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꼭 1등이 아니어도 꼭 이기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이야기인데요. 이 대국이 저처럼 바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세돌 구단의 대결 상대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세돌 구단은 포기하지 않고 매국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었고 그 이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는 가질 수 없는 감성,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세돌 구단, 그는 비록 대국에서는 졌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어떤 고난에도 불끈 일어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하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음악살롱에서 여러분과 함께 음악 이야기를 나눌 저는 노용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노영아님.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멋지게 등장하셨는데, 그럼 오늘 첫 시간엔 어떤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시작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악가들 중에도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 중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음악가가 생각나세요? 장애인 음악가라면 시각장애인 가수 안드렐라 보첼리하고 또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요. 저는 베토벤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루트비히판 베토벤도 있는데요. 음악사롱 첫 시간은 역경을 딛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해준 악성 베토벤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악성은 음악의 성은이란 뜻입니다.
베토벤이 악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청각장애라는 큰 시련을 이겨낸 클래식 음악의 최고 완성자였기 때문이죠. 베토벤은 1770년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궁정의 악장이었고 아버지도 궁정의 가수였어요. 완전 음악가 집안의 아들이군요. 네, 음악가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베토벤 첫 음악 선생님은 아버지였어요. 베토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천재적인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벌궁리만 하였고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 소홀한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진 소년 가장이었어요. 게다가 베토벤은 그전 음악가들과는 좀 다르게 왕족이나 귀족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음악가 중 하나죠.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연주회를 열거나 레슨으로 돈을 벌었답니다. 요즘 시대 말로 하자면 베토벤의 음악 역사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20대에 점점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여 30대에는 벌써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베토벤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줄곧 가혹하였으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도전으로 마침내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한 인간의 운명을 음악으로 만든 것이 바로 혹시 운명교향곡이요? 네, 첫 부분이 빰빰빰빰으로 너무나 유명한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이 운명교향곡은 베토벤이 귓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1808년 38살에 초연된 교향곡입니다. 총 4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곡은 1악장은 어둡게 시작하여 4악장에는 베토벤 특유의 승리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운명이란 표제는 예전에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만 사용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교향곡 제5번 시단조라고만 불렀는데 요즘에는 독일이나 영미권 CD에서도 운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운명교향곡이라고 했나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하셨는데요. 운명교향곡은 베토벤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후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렇게 붙은 이유는 베토벤의 제자가 베토벤에게 이 곡의 도입부에 대해 물었을 때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듯이 찾아온다라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서양 음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 음악학자가 이 곡을 운명교향곡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와 동양권에서 지금까지도 불리어져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구서술처럼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 곡에 많은 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이다 보니 어느 것이 확실한 건지는 알 수 없죠. 베토벤의 제자였던 또 체르니에 따르면 베토벤이 비엔나에 있는 한 공원에서 노랑 촉새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 도입부 악상을 얻었다고도 하고요. 우와, 운명교향곡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인데요. 그 시기에는 이 곡이 또 빅토리아 교향곡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 당시 영국 BBC 방송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시그널 음악으로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운명교향곡 도입부 빰빰빰빰이 짧게 3번, 길게 1번 이 소리가 모스 부호로 부의, 승리를 표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 전쟁 중에 적국의 작곡가 곡을 연주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이 단 한 곡만 금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니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인류애를 자극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곡이 얼마나 대단한 곡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네. 혹시 운명교향곡 전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었네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운명교향곡의 도입부만 아시고 전곡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1악장만이라도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카라한이 지휘하고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시단조 작품 번호 67 1악장 알레그로 꼼브리오
연주 시간 7분 30초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1악장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진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여러분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셨길 바라는데요. 베토벤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스케치를 거치면서 고치고 또 고쳐 쓴 작곡가였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작곡가보다 많은 스케치를 남겼고 그것들을 통해 작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민을 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수정하고 다듬었는지 낱낱이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 이를 통해 고뇌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베토벤은 불우한 가정 형편과 청각장애를 극복하였기에 우리가 지금 베토벤의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네요. 첫 시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처럼 음악사랑도 도전하고 발전할 것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의 운명, 음악사롱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실 만한 음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음악살롱 덕분에 베토벤과 운명 교향곡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여기저기서 봄꽃 축제들이 한창인데요.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동구 송정동 체육공원에서는 송정 주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송정마을 벚꽃제가 펼쳐집니다. 축하 공연, 노래자랑, 알뜰 장터와 먹거리 장터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송정동 체육공원은 성수역 4번 출구에서 10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성동 13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4월 11일 월요일부터 운영된다고 합니다. 옥수역에서 출발하여 성수 아이파크까지 운영되고요. 주요 경유지로는 서울숲 경일초등학교, 성수공고, 이마트, 성수역 등이네요.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마을버스 담당 전화 2286-56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토요일에 진행되는 가족 등산교실에 참가할 발달장애인 가족 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 금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생활체육교사 전화 2290-318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4월 8일 금요일까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힐링 캠프와 당일로 진행되는 테마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되시는 분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 2290-31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상처받은 내 마음 바라보기, 미술로 알아보는 나의 마음, 그리고 치유, 미술활동 프로그램 건강톡, 마음톡톡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4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지원 1팀 전화 2290-3157번으로 접수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을 소식의 나누리 기자단 이종찬 기자였습니다. 잠깐 뉴스를 듣고는 또 한 분이 늘었네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도 키우고 남편도 키우고 아이들과 책으로 만나는 일도 하는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양수진 선생님은 책과 관련된 이야기 하시나 봐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이런 책 어떨까요? 하면서 책도 소개시켜드리고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책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노래 먼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네. 레이 찰스의 Hit the Road 잭입니다.
scene. I guess if you say so, I'll have to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Oh baby, don't you treat me this way, 'cause I'll get back on my feet someday. I don't care if you do, 'cause it's understood you ain't got no money, you're just no good. I guess if you say so, I'll have to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Buster? What you call me? You are ridiculous. What? Well, why don't you just pack your little suitcases and go on back to Bogalusa? Yeah. Well, I just may do that, baby. I just may go hit the road and try to find myself. Find yourself? Well, if you do, and when you do, get lost. Who, me?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Baby, please, don't you come back no more. You cannot do this. Don't you come back no more. Oh, baby, please,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baby? Don't you come back no more. Oh, baby, please,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혹시 이 가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예전에 광고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제가 다른 부분 여쭤볼게요. 혹시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 저 알아요. 시각장애인 가수. 빙고, 맞습니다. 스티비 원더보다 레이 찰스가 좀 먼저 활동했던 가수인데요. 레이 찰스 역시 시각장애인이면서 흑인 가수였어요. 이분의 일생을 보면은 7살 때 녹내장에 걸려서 시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5, 60년대에 활동했던 가수인데 그때 미국이 흑인 차별이 좀 되게 심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런 흑인이라는 이제 어려움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장애까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면서 가수 레이 찰스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요. 레이 찰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 학교의 특수학교에서 음악, 피아노, 점자를 공부하였다고 하는데요. 자, 가수이면서 시각장애인 이 사람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워야 했던 게 바로 뭘까요? 점자? 그쵸, 점자. 혹시 점자가 언제부터 또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모르는데요. 모르겠어요. 그쵸.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점자를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브레일이라고 불러요. 점자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루이 브라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영어로 발음하면 브레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루이 브라이가 점자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아예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볼록한 형태의 문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가로 3줄, 세로 2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 형태로 만든 건 루이이고요. 점자 형태가 단순화시켜지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익히기에도 아주 편리해진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마가렛 데이비슨 글, 자넷 캠페어 그림, 다산기획에서 펴낸 루이 브라이 눈먼 사람들을 위한 글자를 만든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루이 브라이는 어떻게 점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그게 이제 루이가 3살 때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놀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꼭 사고가 그쵸. 나잖아요. 그래서 송곳에 왼쪽 눈이 찔렸죠. 어머. 이제 시골이고 그 당시 이제 의술도 발달하지 못했고 하다 보니까 실명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른 쪽 눈까지 감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두 눈의 시력을 결국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루이가 뭐 성격도 좋고 되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이런 루이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고향 마을 성당의 자크 파리 신부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막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신부님의 추천으로 파리에 있는 왕림 맹아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루이 브라의 나이가 불과 10살.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가족을 떠나서 맹아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루이는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때 학교에 도서관에 책이 14권밖에 없었대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그 책이 적다라는 사실이 좀 충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 글자들이 맹인들이 익히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익히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는데 왜 그랬냐면 글자 자체를 도들새김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 크기 하나가 거의 7cm? 그러니까 이제 뭐 상상을 하면 불어의 글자체를 그대로 손으로 다 만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책 읽기도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글자 개발에 몰두하게 된 거죠. 본인이 눈도 안 보이는데 점자 개발을 직접 할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루이 브라의 의지에 어려움을 더 보태준 건 어떻게 보면 학교의 환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책을 읽어보면 이 왕림 맹학교가 강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습하죠. 그렇죠. 습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의 환경도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의 목욕도 뭐 한 달에 한 번꼴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건강하게 생활했던 루이가 점차 체력도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점자 개발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도 어쨌든 루이가 15살에 점자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제가 눈먼 사람들을 위한 글자를 만든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온 거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맹아 학교의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자, 루이는 교사로서도 매우 친절했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자로 책을 만들어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러니 건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화되겠죠. 그쵸. 그래서 20대에 결국 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저런. 엄청 열심히 사셨네요. 그쵸.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더 안타깝고 속상한 일은 이런 루이의 노력이 쉽게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글자에 다른 사람들이 일단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 후원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책 70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디포 박사의 뜻에 찬성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루이의 점자 알파벳을 싫어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게으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두 눈으로 무엇이든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읽기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게 무척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이 점자를 싫어한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도들새김 알파벳이 정말로 널리 퍼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수히 많은 점자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학교 교사는 다 맹인들 차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다른 맹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자신들의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한 일보다 더 앞섰던 거죠. 이기적이네요. 그쵸. 이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점자 개발에 몰두를 했는데 다른 이들은 그걸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똑똑해지고 이 아이들이 교사가 되면 내 자리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또 이제 바뀐 상황이었는데
이런 교장 선생님을 동료 교사가 설득을 해요. 어차피 점자는 만들어진 거고 쓰이게 되고 이게 널리 쓰일 때 당신이 이 학교의 교장이라면 명예가 뒤높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어떤 공명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44년에 대둥줄 앞에서 점자를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희 박강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점자를 배운 학생이 그 옆에 점자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점자로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점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건데 이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청중이 야 저거 속임수야 니네 짜고 치는 거지 막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임수야 라고 한 분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학생이 받아줬고 이래서 점자에 이제 좋은 점을 알리게 된 거고요. 그 이제 점자책 인쇄기도 나오고 점자가 널리 퍼져나갔는데 안타깝게도 루이는 건강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43세인 1852년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업적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나를 좀 알아주지. 내가 그쵸? 얼마나 힘들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루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루이 브라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책에 나온 이야기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소리 좋으신 우리 노용아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뒷날 한 친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루이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일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을 것이다. 자신의 시간, 건강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루이는 한 번도 자신이 베풀었던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뒷날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가 쓰던 책상 뒤에는 자그마한 검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뭉치는 사람들이 루이 브라운에게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써준 차용증이었습니다. 루이는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 상자를 없애시오. 어떠세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마음이 상당히 넓으시네요. 그쵸? 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도 못하는 걸 너무 억울해했을 것 같아요. 네.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네요. 예, 맞아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우리나라에도 시각장애인 가수로 활동한 분이 계시네요. 이용복의 어린 시절입니다. 아름다운 시절은 꽃잎처럼 흩어져 다시 올 수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꿈이었다고 가버렸다고 안개 속이라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 뒤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꿈을 짓던 시절은 눈물겹게 사라져 어느샌가 멀지만 찾아갈 수 있겠지.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밤이 온다고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바람 뒤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그럼 지금 우리나라 한글 점자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글 점자는 1926년 박두성 선생님께서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만드시고 발표하셨어요. 그럼 그분도 시각 장애인이셨나요? 아니에요. 이분은 루이 브라이하고는 상황이 또 좀 달랐어요. 박두성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재생원이라는 학교의 맹아부 교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맹아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눈도 안 보이고 그때가 일제강점기니까 배우는 점자가 일본어 점자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고 이제 느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덜어주시고자 직접 본인이 한글 점자 개발에 나서신 거고요. 루이하고의 공통점이라면 이분도 가르치는 일 하고 짬짬이 점자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병에 걸리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점자를 개발하셨고요. 또 점자만 개발하면 안 되는 게 이걸 책으로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권 한 권 점자책을 찍어내셨다고 합니다. 아, 이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당시 이제 은행을 직접 다니셨대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쓰고 남은 파지 그거 모아갖고 책 만드는 데 쓰시려고. 그러니까 점자책이라는 게 종이가 많이 필요하는데 그렇죠. 사비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박두성 선생님도 평생을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선생님의 일생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세상을 열다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참 큰일을 하셨네요. 맞아요. 사실 뭐 두 분 다 점자 개발했다고 뭐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그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게 두 분께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은 초등학생과 이야기하다가 놀랬던 점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점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점 이렇게 있다 이런. 아, 점이 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뭐 지하철 뭐 아니면 보도블럭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자가 있다는 건 알고 그게 시각 장애인을 위한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안 보이는데 책을 뭐 보겠어?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는 아, 시각장애인들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책도 읽는 우리와 같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책을 아이들에게 권하는 이유 여기서 찾았습니다.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아, 저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할게요. 네. 예, 이렇게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삶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어설픈 첫걸음이 기운찬 발걸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통통라디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오늘의 끝곡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보내드리며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왠지 공명을 들으니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통하는 사이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만나요.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